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은숙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법정에 가게 되는 일은 흔하지는 않다 보니 처음 법정에 가게 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형사 재판이 처음인 분들의 경우에는 변호인인 저에게 변호사님 너무 떨려요. 긴장돼서 판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 떨려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재판이 처음이신 분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 번호와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소환장에는 사건 번호와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기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피고인 소환장을 소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2025 고단 땡땡땡땡이라고 기재된 것이 사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재판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법원 내에 주차하기가 무척 힘들어서 차량을 주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여유 있게 일찍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앞에는 오늘의 재판 안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재판 순서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어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 바로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보다 먼저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이 늦어지면 자신의 사건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재판 시간보다 늦게 법정에 도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재판부터 지각해서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면 안 되겠죠? 부득이하게 재판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라면 법정 내 뒤쪽에 계신 법정경위님께 땡땡 사건의 땡땡 피고인인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으면 되고요. 혹시나 자신의 차례가 지나간 경우라도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면 뒤늦게라도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신의 차례가 한참 남은 경우라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 무렵에 법정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처음이시라면 재판 시간보다는 여유 있게 일찍 도착해서 법정 내에 들어가서 다른 사건의 재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아무것도 몰라서 긴장되는 마음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거나 용어가 어려워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무작정 답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처음이라면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후에 정확한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낯선 법률 용어를 들었을 경우에도 지레짐작하지 말고 판사님께 땡땡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네라고 써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나 재판 절차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 모른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작정 네라고 하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내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들어가셔야 하며 허가 없이 법정 내에서 녹음, 녹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재판기일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사가 자신의 사건 번호와 이름을 호명하면 법대 앞에 있는 피고인석으로 가서 일어서서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이후 판사는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 주소와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등록 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기 위하여 중요하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편물 송달 장소를 여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판사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때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모두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부인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만약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은 단계라면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답변할 예정이라면 변호인 선임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재판 기일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 채널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